아, 이거 막판에 막 박항서 감독이 나와가지고 터치라인까지 야, 끝까지 싸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막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막 프리킥 붙일 때, 그 다음에 그 찌용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흘러나온 거 떨어진 세컨볼 때렸는데 몸의 중심이 무너져가지고 떠버렸습니다. 동점까지 만들 수 있었는데, 예. 일본이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좀 안고, 다음번 경기 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굉장히 좀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최종 예선 B조에 있는데 1, 2위가 본선에 직행을 하고 월드컵, 3위는 A, B조 3위 팀끼리 플레이오프, 이기면 또 다른 대륙과 대륙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돼.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치러야 되는데 이 경기 직전까지 일본이 B조에서 4위였습니다. 더 밀릴 곳이 없었죠. 이번에 원정으로 2연전을 치르죠. 베트남 경기, 오만 경기였는데 이번에 베트남 경기 치른 겁니다. 원정 가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쉽지 않았네요, 일본. 후반전에 뭐가 확 꺾이는 것 같은데 전반전에 이제 골을 넣은 걸 지키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면 당장은 3위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직전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가 0대0으로 비기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점이 13점, 호주가 10점입니다. 일본이 승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9점이 돼서 3위인데 이게 다 끝은 아닙니다. 12시에 지금 이제 11시 반 조금 안 됐는데요. 12시에 오만과 중국이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에서 오만이 이기게 되면 또 한 번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오만이 3위, 또 일본이 4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게 3위건 4위건 이게 오늘 보여줬던 경기력이라고 하는 내용적 측면이나 아니면 다음 일정, 바로 다음이 오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3, 4위 붙어있는 그 두 팀 간의 맞대결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7일 새벽 1시에 그것도 오만 원정 경기로 치게 됩니다. 이 맞대결은 진짜 이거는 완전히 뭐 멸망전의 느낌이죠. 지는 팀은 뒤로 확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사실 이렇게까지 순위가 밀린 게 오만과의 홈 경기를 져버렸거든요. 제대로 안방에서 오만 쇼크를 당했는데 이번에 이제 원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 하지. 진짜 모릅니다. 이따가 있는 오만과 중국 경기가 아니더라도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이 위기를 탈출했다 보기는 좀 어렵다. 실제로 이번 베트남과의 경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좀 만족스러웠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전에 그래도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후반전에 기복을 좀 타는 거였고, 그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축구 있죠. 볼을 예쁘게 차서 잘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그냥 턱 넘어져 버리는. 파이널 서드 쪽에서 슈팅 못 때리고 결정력 뚝 떨어져가지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이런 축구가 좀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 좀 불만족스럽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이 경기 직후에 일본의 미디어들이 지금 반응들이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좀 가져온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벼랑 끝에서 승리했다. 정말 베트남 경기 졌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오만전은 괜찮을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괜찮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죠. 이런 경기력 갖고는 다음 주에 오만전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이고, 팬들로부터 불안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기 직후에 지금 나온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겼지만 뭔가 불안해 이런 거죠. 아니 멤버가 베트남과의 이번 경기를 놓고 보면 정말 화려해요. 일본 선발만 놓고 보더라도 이탈리아 삼프도리아에서 뛰고 있는 주장이죠. 센터백 요시다 마야, 잉글랜드 아스날의 도미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모리타, 그다음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엔도 와타르도 있고요. 리버풀의 미나미노도 선발이었습니다. 독일의 또 듀셀도르프의 다나카 아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벨기에 행크의 이토 주냐도 있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선수들이 다 유럽파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 걸 놓고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제 베트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꽁뽕이라든지 그다음에 찌엉이라든지 꽝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선발과 교체로 다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격차는 좀 나잖아요. 베트남이 이번 지금 최종 예선 올라와서는 아직까지 승점이 없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5전 전패예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박항서 감독님이 팀을 정말 최종 예선까지 끌어올리는 대단한 어떤 이 파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최종 예선 벽은 좀 높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아무리 원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베트남을 상대로 해서 이들 유럽파들이 거의 절반이 넘는 선수들이 뛰었던 일본이 이 경기력을 와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일본 현지에서도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점유율을 놓고 보면 이번 베트남 경기가 67% 대 33%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본은 볼을 오래 만져요. 볼을 오래 만지는 축구를 하잖아요. 예, 계속 뭐 볼 소유하고 지배하고 이런 축구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그 축구에서도 느끼는 건데 점유율 그 자체는 현대 축구에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볼을 오래 소유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소유했을 때 얼마큼 빠르게 골대 앞으로 전진해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느냐 이런 어떤 속도감이라고 하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골 결정력이라고 하는 마무리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보면 거기까지는 막 오는데 마무리가 안 돼버리는 일본 축구가 오늘도 이어졌다. 그러니까 67대 33인데 슈팅 숫자는 13개 때렸고요. 일본이. 그다음에 베트남이 한 6개니까 사실 둘의 어떤 그 경기력의 어떤 차이를 놓고 보자면 요 정도는 좀 아쉬운 거 아니야? 유효슈팅도 이제 5대 2였습니다. 베트남은 뭐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전체적으로는 역시 골대 앞에서의 어떤 결정력이라고 하는 문제 좀 나타났다. 17분에 그 미나미노가 연결한 볼을 이제 이토 주냐가 만들어서 그게 결승골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넣은 거죠. 물론 전반전 거의 40 몇 분인가에 또 이토 주냐가 넣었는데 그 이제 VAR 체크 쫙 해가지고 나중에 옵사이드라고 해서 골 취소가 되긴 했죠. 근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 후반전 들어와서는 더 집중력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체력도 그렇고 후반전 경기 보는데 뭐지? 왜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지? 이런 게 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들도 아마 유럽파들이 뭐 오는 과정에서 약간 좀 딜레이도 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컨디션의 어떤 문제도 좀 있었겠지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결에 있다. 지금 현재 소집된 명단 그 중에 A매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구냐면 그 31살에 이번에 선발로 나왔는데 비셀고베에서 뛰고 있는 오사코 유아 선수입니다. 24골을 넣은 게 A매치 최다골이에요. 현재 소집된 명단 중에는. 진짜 적죠. 네. 그래도 막 훨씬 더 또 많이 때려 넣은 선수들이 몇 명은 좀 있어야 되는데 24골이 최다골? 네. 후반전에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는 후루아시라든지 또 독일 보움에서 뛰고 있는 아사노 다쿠마 같은 선수들이 교체로 투입됐는데 사실 뭐 이 후루아시나 이런 선수들은 뭐 기대하는 측면도 있죠. 일본에서는. 근데 이들도 그렇게 어떤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예. 그래서 요 문제 이거 사실 지속되는 문제거든요. 일본이 앞쪽에서 어떤 스트라이커들 볼은 소유하고 만지지만 결국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후반전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사실 이번 그 최종 예선에서 계속 거듭되고 있는 문제가 이번에도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나오는 말이 또 뭐가 있냐면 일본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이러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없다.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 키커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볼을 진짜 이렇게 잘 차는 선수 있죠. 예.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날카롭게 연결해가지고 골을 만들어준. 예를 들어서 나카무라 순스케 같은 선수들. 예. 이런 선수가 없다네. 엔도 같은 선수들 있죠. 볼 기가 막히게 올려줬던 이런 선수들. 없다 보니까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에서 볼이 너무 단조롭게 올라가고 그런 기회를 못 살리는 거예요. 앞에 결정력 있는 선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정력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할 때는 결국 그러면 세트피스 아니냐. 근데 세트피스에서의 우리가 아는 그런 일본에 하면 그래 날카로워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요즘 일본 대표팀 경기 보면서 와 프리킥 죽이는데 이런 선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 현지의 또 분위기도 합니다. 평점 바로 나온 거 실시간 평점 봤더니 끝나자마자 다 하는데 한 군데가 되게 재밌게 했던데 선수들 평점 쭉 하면서 일본 대표팀의 이제 모리아스 감독한테 이번 경기 역시도 모리아스 감독이 이번 일본 대표팀에서 최저 평점이다. 언제나 똑같은 전술에 언제나 똑같은 멤버에 언제나 똑같은 축구를 한다. 오늘도 정말 1대 0으로 너무나 어렵게 이겼다. 이러면서 모리아스 감독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다음 주에 있을 이 오만 원정일 텐데 이 경기에서 지면 진짜 어떨지 모릅니다. 이건 승점 6점짜리고 멸망전이에요. 이 경기 끝나고 그래서 일본의 주장이죠. 요시다 마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유, 진짜 오만전이 세긴 하나 본데 이번 오만은 이거 요시다 마의 표현입니다. 이번 다가올 오만 경기는 브라질을 상대하는 그런 각오로 경기를 하겠다.
오만이 브라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기를 한번 해보겠다. 인생 걸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만을 브라질로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벼랑 끝 아닐까요? 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본 여기서 이거 우리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라크 원정인데 이 경기도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경기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